결혼식장에 찾아온 불청객, 하객의 탈을 쓴 범죄자들입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죠. 경남 김해의 한 예식장입니다. 지금 저쪽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예, 뭐 친구들도 왔고, 예.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남자가 하객분에게 신랑 삼촌인데 축의금 갖고 오라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의금 가방을 내줍니다. 이 축의금 가방을 어떡해? 자연스럽게 축의금 든 가방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남자가 이 가방을 들고 유유히 밖으로 나갑니다. 야, 저게 얼만데? 네, 와, 남자를 따라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뜁니다 이제. 와, 어떡해요? 밖에 나와선 전력 질주. 가방을 들고. 아우 저게 얼마? 와. 성공이다 이러고 지금 뛰는 거 아니야? 아우. 축의금 금액이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아우. 와, 정말. 돈 돌려받았나? 이 남자는 하루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 검거했어요, 그래도? 하루 만에. 다행이다. 네. 자, 또 다른 축의금 절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인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네,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남자랑 동그라미 친 지금 하객들 한번 보시죠. 두 하객을 유심히 쳐다보는 남자. 자, 하객들이 봉투를 들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축의금을 내려고 옵니다. 근데 쓱 가까이 붙더니만 저한테 주시면 돼요. 예, 봉투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저 한두 사람 게 아닌 것 같죠? 네, 축의금 많아요. 봉투 다발을 전달을 받았고 거기에는 이름으로 박명록을 또 대신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봉투를 넘겨준 하객이 이 사람한테 주면 되나 보다 하고 식권을 받고 떠납니다. 식권 이 사람한테 받고 주면 되나 보다 하고 가신다. 식권을 받고 하객이 떠나니까 아까 많은 봉투를 받았는데 하나만 냅니다. 그중에 하나만 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또 위에 얹더니 그죠? 이거 다 줘야 되는 건데 봉투 하나만 내고 이 남자는 빠집니다. 아유. 와. 축의금을 가로채는데요. 사실 저 앞에서 저 봉투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걸 봤어도 네. 그 나머지 건 뭐예요라고 말하기가 애매해. 맞아, 맞아. 뭐 네. 모아서 넣나 보다 이럴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받는 사람도 그거는 안 주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물어보니까. 좀 애매해요. 네. 그렇죠. 네네. 이 사람은 거의 20여 년 전부터 축의금을 훔쳐왔고요. 오래됐구나. 전문 수법이네. 예. 절도로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되고 또 출소하고 반복해서 총 8번이나 처벌을 받았고요. 전문가네. 예, 이렇게 징역 처벌 받은 것만 해도 한 10여 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런 축의금 절도의 또 하나의 문제가요. 서로 잡힌다 하더라도 돈을 어딘가에 써버리거나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를 훔쳤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맞네. 예를 들어 하객들께 죄송하지만 얼마 축의금 내셨어요?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금액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피해액을 산정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저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저렇게 해서 축의를 안 내면 또 오해해서 그 사이도 또 괜히 나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박명록은 있는데 돈을 안 줬네? 이렇게. 이게 결혼한 이후에는 한 1년 정도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축의금 액수가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그럼 맞아.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많이 내면 기억이 나고. 올해 30만 원 이렇게. 네, 그런 게 있죠.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또 보답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를 만났는데 그냥 이거를 생으로 그냥. 단체 사진 분명 있는데 돈이 없어? 액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관계가. 네, 이거 결혼식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예, 결혼식장 축의금 절도 사건은요. 아무래도 결혼 시즌이 한창 많은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이제 유형의 그 수법 말고도 이제 주차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보관하고 있으면 유리창을 떼고 그걸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혼주의 타이어를 펑크 내고 그 펑크 내는 걸 갈아 끼우는 사이에 문을 열고 훔쳐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났네. 큰 돈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범죄자들이 모이나 봐요, 범죄자들이. 현찰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표시도 다 안 나고 그죠? 현금 훔치기 좋겠네. 그렇죠. 별의별 도둑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축의금이 아니고 이걸 훔쳐갑니다. 결혼식장에서. 반지? 약혼 반지 같은 거? 결혼 반지? 에이, 설마. 식장에서 뭘 훔쳐갔을까요? 경남 창원의 한 예식장입니다. 축의금 접수대에 한 남자가 와서 뭘 달라 그래요. 일행들이 밥 못 먹고 간대요. 하면서 뭘 달라니까 답례금을 줍니다. 담례금이 있어요? 경상도 일부 지역이나 제주도에서는 식사하지 않고 가시는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한 1, 2만 원 정도 봉투를 드리는 문화가 있다 그러네요. 밥 먹고 못 가는 사람이 한 7, 8명 돼요. 답례금 봉투를 여러 장 받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받아가는 거 보셨죠? 잠시 후에 또 왔어요. 네. 그 남자가 또 왔는데 아까 처음에 올 때는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올 때는 안경을 벗고 다른 사람인 척 또 나타났어. 그리고 우리 일행이 답례금을 못 받아갔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너무 정신없으니까. 저기 있으면 너무 정신없어. 힘드니까, 뭐 바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싸울 거야 어떨 거야. 이렇게 챙겨간 답례금이 수십만 원 됩니다. 저러고 또 옷도 갈아입고 뭐하고 이러면은 뭐. 그런데요, 여러분 CCTV를 돌려보니까 가짜 하객이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시죠. 네, 같은 장소인데 이 사람도 가짜 하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가짜 하객이에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도 가짜 하객. 진짜요? 가짜 하객 행사한 사람이 4사람입니다. 야, 이게 세상에. 야, 진짜 위험하다. 가짜 하객 4사람이 챙겨간 답례금만 200만 원. 200만 원? 4사람이 챙겨간 답례금만 200만 원. 4명이니까. 야, 어떻게 저기서 다 만나냐. 아유. 사람이 엄청 많은 걸 알고 결혼식장인가? 그랬나 보다. 이게 참.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가짜 하객이라고는 정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옷도 깨끗하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요. 인파로 혼잡한 틈을 타서 혼주 측이 하객들을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게 좋은 날이잖아요. 네. 좋은 날 괜한 혹시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괜한 이제 분란 일으키거나 좋은 날 망칠까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심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범인들은 바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건 역시 혼주 측에서는요. 저 CCTV로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걸 노리는 거야, 이 사람들. 맞아요. 그 정도 넘어가지 뭐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범죄 혐의를 받을까요? 가짜 하객 행세하면서 답례금 받아간 사람. 절도 아니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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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절도? 해야 돼? 문제가 나온 이유가 절도는 아닌가 봐요. 절도는 훔치는 거건데 알아서 줬잖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오. 돈을 알아서 준 거야. 내가 언제 훔쳤어? 이 사람이 나한테 줬는데. 그 동현 씨가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네. 가끔 되게 이렇게 천재적이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만. 대부분 반대성이 많은데 가끔 천재성이 있어. 야, 절도 같은데 절도가 아닐 수 있다. 공갈. 공갈. 아 뭐지? 특수 공갈. 업무방해. 업무방해. 결혼식 지금. 방해했잖아요. 업무방해. 업무방해도 괜찮다. 진로방해. 진로방해. 지금 다음 사람 들어왔는데 먼저 절치게 앞을 막고 있으니까. 축구하나요 지금? 진로방해. 진로방해.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사기입니다. 사기. 아, 이건 사기예요? 절도는 동현 씨가 얘기한 대로 몰래 가져가는 겁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의사에 반해서 몰래 가져가는 것이 절도고 지금 이거는 몰래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가져가면 사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낸 척 식권만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식권 역시 법적으로 보면 이게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액 다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사기라는 것은 명백한 거죠. 아, 문제가 되는구나.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어겼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니고 비난 가능성, 가벌성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되니까 한 끼 정도 살짝 자기 혼자 먹고 나왔다. 이거 가지고 처벌하기는 좀 그렇죠? 한 끼를 계속 많으면요? 상습 여러 차례. 네, 그 지역을 막. 묻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겠죠. 실제 판례에서는요. 40장을 받아간 사람한테 벌금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복수를 하러 온 거예요. 아유.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한테 직장 동료 2명이 찾아와가지고요. 1,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29개를 준비를 합니다. 봉투 29개를 준비를 해서 이걸 식권을 40장을 받아요. 이렇게 금액으로 치면 뭐 132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에 각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자기 시간을 1,000원을 네. 차라리 오지를 말지. 아이, 참. 아, 이제 곧 5월인데 이제 결혼 시즌이잖아요. 네. 좀 수상한 분들 있으면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생각지 못해. 네네. 여러분, 이번에 보실 영상은요. 누군가가 결혼식에서 나 이 결혼 반댈세. 결혼식장에 누군가가 나 이 결혼 반대야. 뭐 이러면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입니다.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난동을 부릴 만한 상황인지 여러분 함께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2024년 10월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나와요. 네. 근데 뭔가 좀 쫓겨서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신랑 신부가 네, 얼른 차에 태웁니다. 신부가 좀 우는 것 같죠? 예. 준비되어 있는 차로 신랑과 신부가 와서 탔는데 그런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뭐야? 본넷 위로 예, 차의 출발을 막아섭니다. 본넷 위로 올라가서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말리는 게 아니고 다 말리고 있어. 절대 못 간다. 이 남자 편을 두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는 짓이에요? 내려오세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끌어내렸는데 표정이 지금 뭔가 너무 억울한 듯한 표정 아닙니까? 좋아하던 사람인가? 예? 짝사랑 나. 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결국 이 사람 차 밑에 들어넣어갖고 예, 나를 밟고 지나가라. 목숨 걸었어요 거의. 예. 결국은 이 사람 들려서 나가거든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뭔가 신부 측이 아니라 네. 신랑 측일 것 같아요. 에? 왜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신부 측이면 우는 것보다는 신부면은 막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뭔가 신랑 측의 사람이 신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신랑 측의 사람의 입장에선 저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난동을 피울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신부가 막 울고 있었던 거 보셨죠? 그게 결정적인 힌트긴 합니다. 알겠다. 아니 원래는 커플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반대로 슬퍼. 억지로 갑자기 날짜 잡아가지고 그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이런 옛날 문화가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애틋하구만. 왜냐면 남자분도 얼굴 멀쩡하게 되게 약간 훈남 이미지였어요. 근데 표정이 이미 이성을 잃고 목숨 건 거예요. 네. 전 남친, 여친.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혼식 당일에 남편이 신부를 막 데리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웨딩카에 태웠는데 갑자기 남자가 차 출발 못하게 했잖아요. 이 남자는 바로 신부의 오빠였습니다. 친오빠. 축하해줘야지 왜 막어? 네. 이유가 뭡니까? 이 오빠 왜 그러는 거죠?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신부의 오빠가 여동생의 웨딩카를 막아선 이유는 네. 이 남편에게
신부값을 받지 못해서였다고 합니다. 신부값. 뭐죠? 신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의 오랜 결혼 풍습인데요.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보내는 중국식 예물, 일종의 이제 그 결혼 지참금 그런 셈입니다. 예. 근데 오빠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돈을 안 준 겁니까? 그러니까. 양가가 결혼 전에 합의를 했어요. 신부 지참금, 신부값에 대해서 얼마였냐면 중국 돈 18만 8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00만 원입니다. 신랑은 신부 측에 이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는 나는 못 받았다. 아이고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저 사단이 벌어졌고요. 아이고야. 신랑 측은 아니다 이미 우린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저 오빠가 이상해서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이 안 준 거잖아요. 그럼 가져가고 얘기를 해야지. 오빠가 가족 대표로 나온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전에 다른 여동생이 결혼을 했을 때 저 오빠가 네. 여동생의 지참금을 전부 혼자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계좌가 아니라 신부 자신의 계좌로 지참금을 입금을 하게 한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이 오빠는 신부 가족이 아닌 신부에게 준 돈이다. 이건 그러니까 지참금이 아니라 신부한테 준 돈이지. 나한테 돈을 더 달라는 거죠. 내가 받은 돈은 아니다. 이거 오빠가 문제구만. 그리고 또 웨딩카에 타기 전 신부의 오빠는 친부를 보내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고요. 이거 봐. 그러니까. 예. 신부는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며 탈출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저 현장이 워낙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요. 그래서 신고를 받았는지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제 현장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중재를 한 결과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추가로 3만 위안, 우리나라 돈 600만 원을 오빠 몫으로 지불을 하면서 예, 오빠도 이제 더 이상 난동 안 부리고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못 봐냐. 아이고 참. 너무 싫다. 자, 이거 무슨 장사도 아니고 결혼이. 되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맞아. 예, 사실 이게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요, 이 지참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좀 과도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성한테 신부값 5천만 원을 받고 미성년자인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한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그리고 7,200만 원의 지참금을 썼는데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살해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유. 이게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좀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빨리 이제 제재가 돼야 되겠죠. 진짜 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예. 오늘 권일영의 범죄규칙.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거 뭐지? 왜요?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결혼식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보시죠. 자, 우즈베키스탄 남부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자, 피로연에서 뭐 간단한 게임이 있었나 봐요. 분위기가 아주 신납니다. 게임이죠? 자, 게임을 했는데 신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긴 사람이 손 드는 건가 봅니다. 근데 이제 신랑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들었고 순서가 이제 아내가 좀 더 빨랐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뭐야? 왜 저래? 대뜸 신부의 뒤통수를 신랑이 뭐야? 뭐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이 피로 현장이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풀린 거예요. 아파하죠. 어떡해. 신랑은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 신부 엄마가 와가지고 어떡해, 너무 속상해. 신부를 데리고 퇴장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우즈베키스탄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뤘다는 상황이고요. 와. 이게 무슨 게임을 했냐면 피로연에서 과자 포장을 푸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고 먼저 끝낸 사람이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과자 포장을 먼저 풀어서 손을 들었어요. 네. 신부가 먼저 이겼다고 신랑이 화를 참지 못하고 춘배 뒤통수를 가격한. 저는 엄청난 폭력성과 미래가 막 걱정될 정도로 아까 말한 저는 이 사람과는 계속 함께할 수 없을 정도의 걸 느꼈어요. 저 정도면 살인 나겠어요. 와, 이 결혼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그죠? 아니 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뭐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이제 신부 부모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신부의 어머님은 현장에서 딸이 신랑에게 맞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영상 속 그 신부를 부축하고 내려온 여성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저분 예. 진짜 저 같았으면 진짜 한 대 때렸어요. 네. 우리 딸을 이러면서 딸을 때려? 그러니까 결혼이고 뭐고. 네, 어디 앞에서 네. 어른들 다 이거 있는데. 마음 찢어지는 일입니다. 이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신부한테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심이 느껴진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부가 신랑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이 두 부부는 신혼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데 저게 시작일 것 같아. 아, 나도. 아,